오늘은 오랜만에 유명 게임들이 아닌 인디 게임들로 한번 리뷰를 해보러 왔습니다.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모든 게임은 스토브라는 플랫폼에 있는 게임들이고요. 게임들은 모두 스토브 담당자님께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원받은 게임들 중 그나마 할만한 게임만 들고 나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아닙니다. 조금 달라요. 제가 스토브 플랫폼을 쭉 둘러보고 재밌어 보이는 게임을 직접 집어서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들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지원받았는데 그 중에서 별로였던 게임들은 다 제외했습니다. 여러 개를 해보고 딱 요거는 추천해줄 만하다 싶은 거 5개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게임만 지원받았고 따로 광고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눈치 안 보고 제 멋대로 리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점이나 이런 분들의 취향에 무조건 노잼이다 이런 것까지 팍팍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인디게임이란 것 자체가 AAA 게임과는 다르게 취향 자체를 많이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찝어서 추천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참,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신작 인디게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가로 구매하기보다는 꼭 할인할 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토브 같은 경우에는 할인도 자주 하고 쿠폰 같은 것도 잘 나오고 하니까 혜택을 잘 챙겨서 구매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소개해드릴 게임은 브란테경의 삶과 고난입니다. 제 구독자분들이 워낙 저보다 고인물들이 많으셔서 이미 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취향으론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 중에 가장 재밌게 했던 작품입니다. 여러 개의 게임들을 해보고 리뷰를 해드려야 하지만 이 게임은 너무 재밌어서 그냥 엔딩까지 바로 다 달려버린 작품이에요. 일단 책 읽듯이 오로지 텍스트로만 이루어져 있고 나의 선택에 따라 엄청나게 다양한 방식으로 게임이 흘러가 버립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초각게임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의 2D 텍스트 버전 같은 게임이랄까요? 주인공인 브란테가 되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삶을 내가 선택해 나가며 귀족과 천민들 사이의 갈등을 겪으며 흘러나가는 내용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스토리와 세계관이 탄탄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흥미진진한 게임입니다. 1회차 기준 플레이타임 9시간 정도 나오던데 선택지가 워낙 다양해서 4회차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제 기준 오늘 소개해드릴 가장 갓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액션이나 조작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오로지 텍스트와 선택만이 있는 게임이라서 호불호는 무조건 갈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게임은 제가 좋아하는 추리 장르입니다. 안개탐정 네온 바다의 이야기 라는 게임인데요. 일단 컴퓨터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스토브에서만 한글 자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솔직히 재밌긴 한데 실망감도 좀 있었던 작품입니다. 그래도 분명 찾으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고요. 일단 제가 처음에 이 게임을 요청하게 된 이유는 다들 같은 이유일 것 같지만 처음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그래픽입니다. 분위기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짱 좋아하는 사이버펑크 세계관에다가 추리 게임이라고요? 못 참죠 이건. 무조건 이건 안 해봐도 내 취향의 갓게임이다 라고 생각하고 플레이했습니다. 하지만 게임 자체는 잘 만들었어요. 괜찮은 게임입니다. 인정하는데 제 취향과는 살짝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픽이나 분위기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너무나도 좋았는데 이거 은근히 추리 게임이 아니었어요. 스토리는 추리 스토리가 맞는데 풀어나가는 방식은 추리랑 거의 무관하고 퍼즐을 풀어나가는 방식입니다. 즉 나는 퍼즐을 풀고 심리적인 추리는 주인공이 알아서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이버펑크 세계관의 추리 스토리의 퍼즐 게임이다 라고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퍼즐 풀면서 스토리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분위기도 너무 좋고 하니까 추천드리기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퍼즐 푸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제 취향과는 거리가 살짝 있었던 그런 게임이에요. 네 번째 게임 크로니콘입니다. 이 게임 역시 제가 알기로 스토브에서만 한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취향만 맞는다면 진짜 열심히 할 만한 게임입니다. 일단 장르도 쉽게 말하자면 디아블로 2D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핵앤슬러시 2D입니다. 게임 방식이 정말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고요. 그냥 캐릭터 선택해서 몹들을 썰면서 템 파밍 해나가는 아주 단순한 게임입니다. 그런데 스킬 빌드 세팅이나 템 업글로 인하여 진짜 키우는 맛이 좋고 속도감도 좋은 게임이에요. 거기에 게임 자체도 복잡한 거 없이 단순 무식한 진행이라 오히려 속도감을 더해주기 때문에 뇌 비우고 그냥 단순히 몹 잡으면서 파밍하는 재미가 좋은 게임입니다. 어떤 게임인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요즘 핵앤슬러시 게임들 이런 본질을 잃은 지 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핵앤슬러시는 그냥 몹 썰고 템 파밍하고 반복인 요런 재미로 하는 건데 요즘 점점 숙제라든지 해야 될 것들 공부해야 되는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오히려 머리 아파서 차라리 소울류를 하게 되는 그런 루트 같단 말이죠. 여튼 이 게임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게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게임은 고디안 퀘스트입니다. 이 게임은 제대로 짬뽕탕 같은 게임인데요. 은근히 짬뽕을 잘 시켜놓은 게임이에요. 하스스톤, 슬레이더 스파이어, 다키스트 던전을 섞어놓은 게임에 거기에 로그라이크 형식과 주사위 굴림 방식 등등 제대로 짬뽕밥 게임입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재밌어요. 그냥 단순하게 재밌어서 맛있는 짬뽕밥입니다. 슬더스나 다키스트 던전 재밌게 하셨던 분들은 추천드리기에도 좋은 작품이고 그리고 이 게임들보다도 난이도가 쉬운 편이라 그냥 가볍게 하기에도 괜찮았던 게임입니다. 다만 저는 덱빌딩 게임을 엄청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고만고만하게 플레이를 했던 게임인데 이런 거 전략 짜고 성장시키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은근히 쏠쏠하게 즐기기 좋은 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 게임은 브라더스 리메이크입니다.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엔딩 보고 쇼츠로 리뷰로 남겼던 게임인데요. 플레이 타임이 서너 시간 정도 되는 게임입니다. 아주 짧은 게임인데 재밌습니다. 다만 제목에서 보듯이 리메이크 작품인데 원작이랑 완전 그대로 똑같은 작품이에요. 그래픽만 좋아진 게임이라서 원작을 해보신 분들은 굳이 안 해봐도 되는 작품입니다. 이 게임
게임은 아픈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형제가 모험을 떠나는 게임인데, 특이하게도 이 세계관 전용 언어를 쓰기 때문에 자막이 없는 게임입니다. 그냥 행동이나 제스처 같은 걸로 내용을 이해하는 식의 독특한 게임이에요. 근데 스토리가 개뻔하고 흔한 별 볼 일 없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왜 추천하냐면 형제끼리 그 3-4시간 가량 모험을 떠나는 과정이 좀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리메이크는 원작에 비해 평이 조금 안 좋은데 아마 원작에 비해 개선된 사항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기엔 게임 자체는 해피하고 너무나도 즐거웠고 저는 엄청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했지만 원작을 안 해보신 분들에게만 추천드리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해보겠습니다. 각성자 잊혀진 맹세라는 게임인데요. 이것도 스토브에서만 한글 지원되는 게임이고요. 이 게임을 추천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좀 독특해서 혹시나 취향에 맞는 분이 있을까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저한테는 좀 노잼이었어요. 인디게임 치고 그래픽이 일단 깔끔하고 좋고 다크 소울 느낌 나서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보기와는 다르게 소울류 게임은 아니고요. 게임 진행 방식은 오히려 하데스에 좀 가깝습니다. 스테이지 클리어 해나가면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하고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고 대충 이런 방식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캐릭터 해금하고 더 플레이를 하게 되고, 하지만 전투 방식은 다크 소울 같은 액션으로 넣어놨더라고요. 조금 특이하기도 하고 은근 이런 생소한 조합 괜찮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하지만 컨텐츠가 조금 협소하고 스케일도 좀 작은 편이고 무엇보다 타격감이 별로라서 제 취향과는 거리가 좀 멀었던 게임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인디게임 몇 가지를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여러분들 취향에 잘 맞으실란가 모르겠고요. 앞으로도 자주는 아니겠지만 AAA급 게임 출시가 없는 기간이나 이럴 때는 평소에 눈여겨봤던 인디게임들 하나둘씩 모아서 플레이 한번 해보고 그렇게 또 추천드릴 수 있게 영상을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